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6차 16주차 1강입니다. 물론 16주차는 원래 정규 수업이 없죠. 원래 두 편 50분짜리 했던 두 편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네 편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주차 3강에선 일리아스 얘기를 다뤘고 일리아스를 비롯해서 이제 트로이 전쟁 전후를 다룬 거죠. 이번에는 이제 오디세이아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간 얘기를 담은 오디세이아를 하면 또 한 편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 대략 보면 로마 신화로 넘어가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한 꼭지, 그다음에 이제 아이니아스 아이네아스가 로마 건국을 한 서사시 얘기, 아이네이아를 한 다루면 또 한 꼭지, 그래서 네 꼭지가 돼서 16주차 1, 2, 3강이 되면 우리 강대인 선생님의 책을 동영상 강의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은 너무 듬성듬성이고 뭐 그림도 많이 소개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책거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나 혼자라도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가외라도 좀 마지막 부분까지 중요한 우리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관한 중요한 얘기들을 다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출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좀 들으시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십시오. 내년에는 아마 또 대면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더 정리가 되는 얘기들이 되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더 준비를 해서 정규 강의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환이라는 제목인데 오디세이아라는 또 다른 호메로스의 작품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동일한 인물인 호메로스의 작품이라고는 합니다만, 첫 번째, 정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건가? 두 번째, 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있고, 그리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정말 그 한 사람의 단일한 사람의 작품인가? 이게 이제 호메로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호메릭 퀘스천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호메로스 한 사람의 인물인 것 같다. 왜냐? 너무 작품이 짜임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춘향전 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소리꾼들이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효재 본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도 여러 사람이 했던 걸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잘 구성된 작품이라서, 그래서 호메로스는 인물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얘기, 또 한쪽에서는 이 일리아스 오디세이 같은 사람의 작품이냐라는 얘기는 세계관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리아스에서는 그 아킬레우스의 영웅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좀 세속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동일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만, 역시 이제 또 구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사람 작품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이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디세이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1권부터 4권까지를 보통 따로 묶어서 텔레마키아라고 부릅니다. 텔레마키아는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근데 텔레마코스란 이름이 재밌는 거는, 텔레가 여러분 텔레폰, 전화, 텔레그라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팩스 이런 거, 그림 보내는 거. 텔레가 멀리라는 뜻입니다. 멀리. 그리스어로. 그 마코스는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벌이는 전쟁이란 뜻인데, 이 아들 자체가 아들의 이름 자체가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전쟁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오디세우스가 고향 떠난 지 19년 내지 2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성인이 된 거죠. 그때
그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팔라메데스가 앞에 그 소 앞에 던졌던 그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 집에서는 그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구원자들이 이제 오디세우스 죽었으니까 나랑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산이 따라붙으니까 왕의 자리가 있고 그래서 구원자들이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집안이 난장판인데 그래서 이제 텔레마코스가 보다 못해서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전쟁에 갔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아버지와 같이 트로이 전쟁에 싸웠던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그 얘기들이 1권부터 4권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재밌는 거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선 건 사실 신들이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은 일종의 아버지의 혼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초혼제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오디세우스가 신들에게 받았던 분노, 저주 이런 걸 이제 풀어주는 일을 아들이 대신한다는 거죠. 먼 곳에서 전쟁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권부터 12권까지의 얘기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나우시카 왕녀를 만나서 그의 아버지 알키노스의 궁정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저는 얘기했었죠. 거기서 이제 그 음유 시인이 그 잔치에서 그 트로이 전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건 10년 됐으니까 그 얘기들이 이제 지중해 전역에 퍼진 거죠. 그래서 음유 시인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그 얘기 듣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신분이 탄로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 귀환하면서 고생한 얘기들을 자기가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5권에서 12권 자기 얘기를 자기 1인칭 시점에서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원전 800년 전 작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구성을 오늘날 봐도 참신한 구성들을 했는지 몰라요. 5권에 12권까지가 그 얘기고 13권부터 24권은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부인의 구원자들을 몰살시키는 복수하는 얘기. 그게 13권부터 24권. 24권은 뭐 좀 번외편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렇게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디세우스가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그 지역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림. 여기 이제 호메로스라고 추정되는 인물의 뭐 조각상이고요. 여기 트로이를 떠나서 이스마로스라는 곳에 가서 다시 여기 로투스 먹는 사람들이라는 로투스라 과자 있어요. 그죠? 이게 뭐 기억을 잊게 하는 과자라는 건데 거기 갔다가 여기 시칠리 섬에 가게 되는데 퀴클롭스 외눈거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 카립디스라는 그 헤일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소용돌이 거기 지났다가 6번 저쪽에 라이스트리고니아는 식인 인간들이에요. 카니발스라고 하는 식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곳에 갔다가 아이에나 키르케가 사는 섬에 갔다가 저쪽에 가서 죽은 자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데스 가서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고 오고 그 다음에 9번 다시 키르케 돌아왔다가 키르케가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쭉 가서 카립디스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지나서 10번, 11번 그 세이렌에스 바다 배사공도를 유혹해서 침몰하게 하는 세이렌의 유혹을 지나서 스킬라 곁을 지나서 트리아나키아 그 선굿 태양신의 섬 여기서 양떼들을 잡아먹어서 태양신의 분노를 사서 찾고 여기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기기아라는 섬에 가는데 칼립소가 여기 있어요. 칼립소에게 1년 동안 머물다가
칼립소로 풀려나서 여기 파이카키아라는 파카키아? 예. 여기 이제 그 나우시카의 나라 거기서 이제 이타카로 돌아가는 전체 여정이 지중해 이탈리아 쪽을 이렇게 돌아서 여기 아프리카 쪽도 돌아서 오는 여행지입니다. 자, 오디세우스의 모험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이스마로스가 첫 번째인데 원래 그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아 편을 들었던 곳이라서 약탈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역 제사장했던 마론의 집안을 오디세우스가 보호해 주니까 그 담요로 이제 포도주, 고급 포도주를 주는데 득템이라 쓴 이유가 그 뒤에 가면 이제 퀴클롭스 때 이 포도주를 사용해서 폴리페모스라는 외눈거인을 재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돌아가는데 폭풍에 휘말려서 9일간 떠밀려 다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인들에게 9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지상에서 어떤 환상계로 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계에서 환상계로,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란 결국 환상의 여행이었다는 거죠. 현실 여행이 아니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 다음 기착지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걸 먹으면 황홀경에 빠져갖고 뭐 고향 갈 생각도 있게 되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데 또는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책임. 몰라 뭐 이런 거, 아몰랑 뭐 이런 거, 무책임의 유혹을 상징하는. 그래서 간신히 챙겨서 다음 섬에 가면 폴리페무스라는 퀴클롭스, 그러니까 제우스의 왜 그 번개를 제작하는 사람 존재들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었는데 폴리페모스가 이제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외눈거인. 근데 이제 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잘못 들어갔다가 폴리페모스가 너희들 오디세우스가 뭐 대장인 것 같으니까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우티스라고 합니다. 우티스. 우티스는 영어로 노바디라는 뜻이에요. 노바디. 그래서 뭐 이게 계략인 건데 어쨌든 폴리페모스가 친절할 것 같더니 결국 돌변해서 식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인이고, 그래서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하나씩 뭐 그냥 꽃감 빼먹듯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서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기를 자기 포도주, 고급 포도주가 있으니까 술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폴리페모스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여서 완전히 골아 떨어지게 하고 그 잠이 든 사이에 큰 나무를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불에 달궈서 폴리페모스의 하나뿐인 눈을 찔러서 눈이 멀게 합니다.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폴리페모스가 난동을 부리는 동안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이제 폴리페모스가 동굴 벽을 동굴에 사니까 큰 바위로 막아놓고 있다가 양들을 치거든요. 양들은 풀을 뜯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위를 옮기고 양들을 내보내면서 혹시 양을 타고 갈까봐 그 양의 등들을 이렇게 쓸면서 한 마리씩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서 양의 배에 매달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키우는 양이니까 또 양도 크겠죠. 그래서 그 부하들을 이렇게 무사히 보내죠. 근데 오디세우스가 빠져나간 걸 알고 폴리페모스가 뭐 이제 대충 방향만 배가 나가는 소리만 듣고 나가서 그 바위를 막 던집니다. 근데 맞추지 못하죠. 그리고 밤에 그 눈을 찌르니까 뭐 비명을 지르면서 우티스가 나의 눈을 찔렀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동물들의 동료 퀴클롭스들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건데 우티스가 내 눈을 찔렀다라고 말을 하면은 노바디가 내 눈을 찔렀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눈을 찌르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놈이네, 술 먹고 주정 부리네, 뭐 이런 거만 거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오디세우스의 어떤 그 잔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고요. 오디세우스가 그 와중에 이제 그 폴리페모스가 돌을 던지니까 비웃으면서 자기 이름을 댑니다. 나는 오디세우스란 자다. 뭐 그랬더니
폴리페모스가 저주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디세우스의 그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 결국 바다로 돌아다니는데 바다신의 아들의 눈을 없앴으니 바다신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내내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올로스의 섬인데 이 섬은 청동으로 담을 쳤고 떠다닙니다. 배처럼 떠다니는 거죠. 그 또 델로스르는 섬이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어떤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가서 루키아노스라고 하는 후대의 그리스 작가가 있는데 그렇게 진실한 이야기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하늘을 떠다니는 섬으로 변신이 되고 변형이 되고 이 하늘 떠다니는 섬이 결리버 여행기에 또 나오죠. 라푸타라는 나라. 그 라푸타가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천공의 섬 라푸타에 또 등장을 하고 그게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또 명절 때만 나오는 아바타에 또 그 떠다니는 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바위산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환대를 받습니다. 아이올로스로부터. 이 아이올로스는 바다 이게 바람의 왕이거든요. 바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고서는 이제 가는데 아이올로스가 선물을 하기를 뭘 하냐면 이타카로 가는 방향의 바람만 풀어놓고 나머지 세 방향의 바람을 묶어서 주머니에 넣어서 줍니다. 오디세우스에게.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9일 동안 그 바람을 타고 환상에서 현실계로 가는 거죠. 바람을 타고 가는데 밤에 자지 않고 막 지키고 서 있다가 멀리서 고향 이타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긴장이 풀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 동료 선원들은 야 이거 뭐 이제 고향에 와서 좋긴 한데 막상 또 와 보니까 그동안 뭐 풍랑을 겪고 이러느라고 그 전리품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 등살에 어떻게 견디나 뭐 걱정이 됐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아이올로스에게 받은 선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혼자만 뭐 이렇게 차지했나 싶어서 잠든 사이에 몰래 그 보따리를 열었더니 거기 세 군데 방향의 바람들이 한꺼번에 튀쳐나와서 거대한 바람이 돼갖고 소용돌이가 돼서 오디세우스 부하들의 모든 배들이 다시 아이올로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하다가 세이브 안 시킨 채로 다운된 거예요. 컴퓨터가 리셋된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 9일 동안 가다가 리셋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게 의도적으로 9일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올로스가 이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서 야, 이 사람들은 지금 신의 저주를 받았구나 싶어서 이제 냉담하게 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간 곳이 라이스트리 리고네스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식인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 폴리페모스랑 비슷해요. 스타일이. 그래서 겹치는데 이게 이제 그 민담을 많이 엮어서 오디세우스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환상 여행들이고 막 그 저기 기묘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민담들인 거죠. 그래서 민담을 소재로 얘기를 엮으면서 트로이 전쟁이랑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가 굉장히 오디세우스의 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배 한 척으로 충분한 얘기들인데 민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트로이 전쟁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 척의 배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이 라이스트리고노네스 그 지역에서는 역시 이제 이 식인 거인들이 와서 오디세우스 부하들도 잡아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오디세우스 배들을 그 돌을 던져서 다 격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통해서 이제 딱 이야기에 필요한 간편하게 얘기를 전개할 수 있게 배 한 척만 남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여기 이야기가 겹치는데도 여기에 이제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요 일화가.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바로 이게 천공의 섬 라푸타. 되게 재밌어요.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섬.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곳은 키르케. 키르케는 마녀예요. 전에도 나왔죠. 그 누구죠? 메데이아의 고모. 자기 남동생을 죽이고 키르케한테 정화를 받으러 갔었잖아요. 그 아르고호의 모험에 나왔던 얘기였죠. 어, 민담에 보면 키르케는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찾아갔는데 정치할 때들이 갔는데 음식 대접을 했는데 그걸 먹으니까 개돼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민담에 보면 그 민담에 나오는 마녀들은 사람을 만나면 바로 죽이거나 짐승을 만드는 캐릭터가 있고 데리고 놀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또 캐릭터가 있는데 이 키르케는 두 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들은 다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그 헤르메스인가요가 기tum을 해줘서 미리 약을 해독제를 먹고 키르케를 만나는데 키르케 음식을 먹고 변하지 않으니까 키르케가 당황했을 때 오디세우스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키르케가 태도를 돌변해서 동침하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옷을 벗으면 해칠까봐 두려워서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키고 키르케랑 이제 자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키르케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음식을 또 대접을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우울해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부하들이 지금 짐승이 돼서 우울하다. 그러니까 키르케가 해독제를 먹여서 다시 사람을 만드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짐승이 되는 걸 알고서 만났는데 또 다시 우울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두 개의 캐릭터를 합치기 위해서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강대현 선생님 책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승 여행을 합니다. 키르케 곁에 있다가 부하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러니까 키르케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나를 안 들으니까 결국 그러려면 먼저 저승을 갔다 와야 된다. 하데스를 갔다 와야 된다. 뭐 그래서 키르케를 떠나기 위한 여행을 하는데 가서 테이레시아스라는 그 오이디푸스 왕 때 나왔던 그 예언자입니다. 눈먼 예언자. 그 예언자가 이제 지금 죽어서 하데스에 가 있으니까 그로부터 예언을 받아야 무사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언보다는 사실은 그 영웅들이 지하 세계를 갔다 오는 게 영웅의 필수 코스라서 여기 이제 그걸 집어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리아스에서는 이런 저승이라든가 영혼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오디세우스는 영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그런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죽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은 마치 그왜 그리 귀신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허옇게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 알아듣고 말을 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이면 그때 생기가 돌아서 잠깐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뭐 아킬레우스도 만나고 뭐 등등을 만나게 됩니다. 테이레시아스가 뭐 얘기를 좀 해주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키르케에게 돌아오니까 키르케가 또 어떻게 가다가 이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이렌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뱃사공들 유혹해서 암초에 부딪히게 해서 죽게 하는 뭐 그런 존재들인데 그 아름다운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서 오디세우스의 그 지적 호기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자기 부하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하고 자기는 귀를 안 막은 채 그 돛대에다가 칭칭 감아 묶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부하들이 안 들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미쳐서 막 나를 풀어달라고 막 난리를 치지만 그렇게 하면 더 칭칭 묶어라라고 이제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칭칭 묶는데 세이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다 못해서 뭐라 그러더라? 뭐 여기 머물면 더 최고의 진실 뭐 이런 거 알려주겠다 뭐 그런 건데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지혜롭다라는 거라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 못해서 뭐 세이렌이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카립디스와 스킬라입니다. 카립디스 전에도 설명했던 거죠, 이거. 카립디스는 큰 소용돌이고 하루에 3번 이렇게 빨아들이는 소용돌이고, 그 소용돌이 옆에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스킬라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서 머리가 6개인 여자 괴물이에요. 한꺼번에 사람 6명을 잡아가는 거예요. 개의 머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칼립소의 길은 카립디스를 피해갈 길은 없으니까 스킬라 쪽으로 붙어라.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뭐 스킬라가 있고 왼쪽 절벽에는 아니지.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카립디스가 있고 왼쪽 절벽에는 스킬라의 동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6명을 희생시키는 낫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해서 자기 부하 6명을 희생시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당도한 곳이 태양신의 섬. 태양신의 신성한 소를 부하들이 오디세우스가 딴 데 간 사이에 잡아먹는 바람에 나머지 부하들이 다 몰살당하고 혼자 살아남아서 표류해서 칼립소의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칼립소라는 이름은 감추다라는 그리스어의 연원이 돼서 오디세우스가 세상으로부터 잠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일간 또 여기 표류를 하는 거죠. 또 환상의 세계 속에서 또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일간 표류에 들어가서 7년간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사랑해서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불멸의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도 오디세우스가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죠. 이름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티스라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나는 자기 이름을 숨기고 그다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건데, 그 일화가 이 오디세우스 전체의 얘기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한 것이고, 7년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세상에서 잊혀졌다가 고향에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 곁에서 죽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칼립스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쪽에서는 텔레마코스가 자기 아버지의 혼을 불러들이고 있었던 거고, 이쪽에서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계와 환상계 안에서 오디세우스의 자기 회복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가게 된 곳이 스케리아라는 곳이었고, 나우시카를 여기서 만났고,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좋은 저승이다의 징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 없는 알키노모스의 궁정에서 환대를 받다가 음유신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귀향을 하는데, 포세이돈이 여전히 뒤끝이 있어서 그 배를 돌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 얘기도 전해지고요. 오디세우스의 복수 얘기는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30분이면 되겠군요. 그 오디세우스가 바로 고향 집으로 가지 않고 변장을 하고 거지 행세를 하고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돼지치기였던 에우아이오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아이오스가 데리고 있었던 오디세우스가 떠날 때 강아지였던 아르고스란 개가 있어요. 그 아르고 호흡 모험에 나오는 그 아르고스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개 이름을 아르고스라고 많이 붙인 거죠. 그래서 아르고스는 날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재빠른, 발빠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고스만 알아봅니다. 자기 주인을. 그래서 AYSO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집안의 동태를 전해 듣고, 그 다음에 텔레마코스를 만나서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그 거짓골을 하고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제 텔레마코스한테 시켜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하게 했고, 그 페넬로페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유머에게 에우리클레이아에게 이분 몸을 좀 씻기고 뭐 먹을 걸 대접하고 그래라 그랬는데, 에우리클레이아가 오디세우스의 발을 닦아주다가 그 멧돼지 사냥하다 다쳤던 그 흉터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인 걸 알아보지만 오디세우스가 이제 조용히 하라고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페넬로페가 그 이제 드디어 남편감을 구하게 뭐 정하겠다 뭐 이런 해서 오디세우스 시켰죠 아마 기억에. 그래서 그 12개의 그 도끼 구멍을 활로 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놔두고 간 활이 있었는데 그 활로 그 12개의 도끼 구멍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다들 맞추긴커녕 그 활시위를 걸지도 못했던 거죠. 장사였던 오디세우스의 활이라서. 근데 오디세우스가 바로 그 활을 걸어서 도끼를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100명이 넘는 구원자들을 텔레마코스와 힘을 합쳐서 또 그 돼지치기 그리고 또 뭐 소치기인가 또 있어서 힘을 합쳐서 100명이 넘는 그리고 그 구원자들과 놀아났던 하녀들까지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이 몰려오는데 그 우두머리 또 죽이고. 근데 제우스가 두 번째 학살이 일어날 뻔했는데 제우스가 중재시켜서 복수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죠. 그래서 뭐 페넬로페가 뭐 남편을 알아보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남편인지를 못 믿어해요 페넬로페가. 그래서 왜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 집안에 그 침대가 나무로 만든 침대가 있거든요. 근데 나무를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 자라고 있던 나무 채로 침대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남편을 시험하죠. 그래서 그 침대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침대가 움직일 수 없는 침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남편을 인정합니다. 페넬로페가 좀 묘한 여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뭐 오디세우스 다시 모험을 떠났다는 얘기도 있고 뒷얘기들은 뭐 다양한 얘기도 있고 뭐 칼립소인가요? 키르케 사이에 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는 얘기도 다른 신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딱 사진 하나는 키르케의 모습을 담은 그 매력적인 그림. 그러니까 키르케가 짐승으로 만든 사자들, 뭐 여우인지 늑대인지 호랑이도 있죠. 호랑이 가죽만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림. 이거는 이제 라이트 바커라는 사람의 1889년 작품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윗가슴을 열어놨지만 색깔도 화사하고 멋있죠. 요거는 30분짜리로 되는군요. 네, 이거 30분짜리로 하나 찍어서 16주차 외전 또는 환상 시간 현실계의 강의 시간이 아니라 환상계의 강의 시간 16주차 1강으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